예,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오늘은 6월 8일, 그리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그죠? 동해 유전 관련된 후속 설명이거든요.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그 말로서는 좀 한계가 있어서, 이 칠판에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그죠? 약간 좀 영세한 유튜버가 되다 보니까 조금 이해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가 뭐냐? 우리 한반도 지도예요. 한반도 지도고, 그러면 여기가 어떤 중국. 그러면 얘가 이제 일본. 그래 되면, 우리가요, 1969년도, 70년도, 이때, 우리가 어떤 해양 자원이나 이런 것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어떤 법안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발의를 하고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바다를 전체를 한 7강구로, 그러니까 7구역으로 구분을 한 거죠. 7구역으로 구역을 정해서 이 부분을 개발을 하겠다 하고 공포를 해요. 공포를 하다 보니까요, 그 주변국에,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반발을 해요. 왜? 일본 입장에서 보니까, 일본은 실제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해요. 야, 이 경계를 넘어선 거 아니야? 이 선 넘었잖아. 막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7강구에 대해서, 여기가 7강구에 대해서 일본의 어떤 규슈 이쪽하고 거리 제한이나 이런 게 문제가 돼.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걸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그냥 크게 큰 의미, 중요한 의미도 그냥 없고 굳이 싸워야 될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야, 그러면 그냥 공동개발하자. 공동구역으로 지정을 해두자. 이래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7강구를 한국과 일본의 어떤 공동 관리구역, 개발구역,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해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보면, 그죠? 아까 그 대륙 연장선, 그러니까 국제 판례에 따라서 이 7강구 여 밑에 바다 속에 이 대륙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 결국 제주도다. 그러니까 대륙 연장선에 따라서 국제법 관례에 따라서 얘는 우리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일본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앉아서 다 뺏기느니 그냥 공동으로 해두는 거, 요것만 해도 자기네들한테는 나쁜 위치가 않다. 그래서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논이 많어. 그러니까 뭔가 있나 한번 해보자 해가 시추를 한 거죠. 1980년에 같이 협정을 맺고, 그 당시 우리는 시추 기술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주도 하에서 뭔가를 시추를 막 해요.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결국은 일본이 탐사를 하고 일본이 말을 해주는 그거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속이면 어떡해? 그래서 만든 게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시추 탐사를 하든지, 아니면 어느 한 국가라도 반대를 하면 이거는 나머지 국가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단서를 넣어버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안전장치였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그게 함정이 된 거예요. 족쇄가 된 거예요. 어쨌거나 1980년대 추진을 하면서 쭉 시간이 흘러가고, 그 상황에서요, 계속 했는데, 그러다가 중간에 국제해양법이라는 게 새로 제정이 돼요. 유엔 주도로. 어떤 식으로 제정이 되느냐? 그전에는 대륙 연장선 해가지고 이 바다 속에 이 대륙이 어디하고 연결되느냐? 원래 뿌리를 찾았어. 이게 기준이었는데, 1983년도 국제해양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각 나라의 기준점에서 200해리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바다 속이 어떻게 되어 있든지 말든지 그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갖고 싸우지 말고
그냥 각 나라의 끄트머리에서 200해리로 지정을 하자.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 되면요. 이 7강구가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보다 일본하고 더 가깝다는 거죠. 규수하고. 그래 보면 여기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을 하면 일본이 훨씬 가까워지니까 우리한테는 지금은 이제 불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는 차에 그 국제해양법은 200해리 규정은 1983년도 제정되었어요. 그리고 1986년도쯤에 여기에다가 혹시 자원이 있는지 한번 시추나도 해보자. 그래서 여기에 시추공을 7개를 뚫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3군데 정도에서 가스와 석유가 나온 거예요. 발견이 된 거죠. 발견이 됐는데 와 뭔가 진짜 7강구에 뭐가 큰 어떤 그게 있는 거 아니야 하던 차에 1986년도에서 일본에서 갑자기 이 7강구를 더 이상 안 하겠대요. 시추를 안 하겠다. 왜? 매장량이 조금밖에 안 돼. 그래서 경제성이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하지 마. 하고 스톱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초의 법안에 양국이 공동으로 하든지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못한다. 이래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 법이 어떠느냐. 50년짜리 법이에요. 50년. 50년 동안 하겠다. 50년이면 2028년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약간 추정을 하는 거죠. 1986년도에 일본에서 시추공을 뚫고 여기에서 3군데가 기름, 가스가 발견됐는데도 얘네들이 경제성이 없다고 스톱시키고 그 이후에 손도 안 대고 우리나라에서 기술이 개발되고 하면서 다시 해보자 하는데 일본에서는 싫어, 안 해. 시간 끌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28년도가 되면 50년 시효가 이제 끝나버리죠.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국제법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따졌을 때 200해리 여러 규정을 따져보면 결국은 뭐다? 이 7강구는 일본 소유가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현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이 중국에서는 뭘 주장하느냐? 이 7강구는 한국과 일본이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지만 그동안 50년이 다 돼가는 동안 아무 짓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해. 그 말은 잠정적으로 이 소유권이 없는 거야. 왜? 둘 다 안 하니까. 둘 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소유권 없는 거야. 그러면 인근 연안에 있는 중국이 얘는 주인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래? 숟가락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한국, 일본이 7강구를 두고 지금 서로가 우리 거라고 싸우는 거예요. 일본은 어찌 보면 참 약간 그 시기한 게 얘네들은요 참 치밀해요. 2028년 될 때까지 얘네들이 그럼 7강구를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느냐.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요 결국 국제재판소로 넘어가요. 그런데 일본은 이 국제재판소 이쪽에다가 엄청난 공을 들여요. 매년 그냥 지원금, 후원금 돈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 포섭해놨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국제재판소로 분쟁 지역으로 넘어가면 이길 자신 있다. 왜? 모든 그 판정한 사람들이나 국제재판 기구 자체를 다 포섭을 해놨으니까 자신 있다. 일종의 이런 거예요. 우리가요, 한 번씩 이 일본 놈들이 맨날 독도는 지그 거라고 헛소리를 했었죠. 근데 우리 국민들은 그래요. 아니, 우리 거를 우리 거라고 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냐고 바보같이. 일본 놈들이 지그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지. 왜 가만히 있냐고 붕괴를 하죠. 그것도 언론이요. 언론이 그렇게 조작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알만 사람 다 알죠. 일본 그 치중된 언론이 많다는 거. 그죠? 친일파 언론들이 많다는 거 알죠? 가면 언론에서 막 떠들어. 아니, 독도를 갖다가 일본에서 자꾸 저거 거라고 우기는데, 다케시마니였잖니. 그래 샀는데, 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가만히 있느냐? 단호하게 대처를 해라. 그런데, 단호하게 대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단호하게 대처하면 이 독도는 국제 분쟁 지역이 돼버려요. 분쟁 지역이 되면 어떻게 돼요?
국제재판소 가는 거죠. 그러면 국제재판소에서 이거 일본 거야 해버리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독도를 빼앗겨버려요.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 분쟁 지역을 만들려고 들쑤시는 거고, 교과서에 막 싣고 뭐 싣고 지랄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그 나라 어떤 그 인간성 자체가 그런 거죠. 남은 거 뺏기 좋아하는 그 민족성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이 원하는 건 뭐다? 분쟁 지역을 만드는 거다. 근데 우리는 분쟁 지역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묵살해버리면 돼요. 분쟁을 안 하면 돼요. 싸움하면 재판소에 끌려가는데 얘가 한 대 때려도 나는 맞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일본이 노리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멋 모르는 어떤 이런 사람들은 막 붕괴하고 독도가 짜자하고 거기에 대해서 친일파 언론들은 바보같이 가만히 있다고 막 들쑤시죠. 결국 그는 국제 분쟁 지역을 만들기 위한 졸렬한 어떤 그런 수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7강구도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다. 그런 상태죠. 그러면 2028년 되면 완전히 끝나버려. 근데 그거는 만기까지 있고, 근데 부속 조항으로 만일 2년 전에 의사타진을 한다. 더 이상 안 할 거야 하면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50년은 2028년인데 실제는 2026년 한 6월쯤 되면 일본에서 이 법안 폐기 이제는 안 할래 해버리면 끝.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 분쟁 지역으로 가면 다 뺏기게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뭐 대통령 대변인도 아니고 실제 알 수도 없어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의 생각, 주식쟁이 생각. 주식 배팅해가지고 주식 사서 어떻게 돈 한번 벌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지. 뭐 정치 어떻고 이렇게 연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꼭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인간 하면 또 뭐라 해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또 문제냐면요. 그 당시 협정을 할 때 우리가 보면 이 서해 쪽으로 해서 1강구, 2강구, 3강구, 4강구 그 다음에 제주도를 감싸고 있는 제주도 이 표면 여 부분이 5강구예요. 5강구 바로 밑에가 7강구 분쟁지역. 그런데 우리는 전부 7강구만 알고 있어. 그런데 제주도 바로 밑에 있는 일부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한일 협정에. 7강구와 5강구의 일부 지역은 한일 공동구역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족쇄가 되는 거예요. 참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 7강구를 탐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지금. 가만히 앉아서 뺏기게 생겼어. 그러면 세월이 자꾸 흘렀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애국심이라 해도 좋고 아니면 분한 마음 뭐 이렇게 해석해도 좋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못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어. 그죠?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런데 차라리 5강구라도 자유로우면 5강구 제 끝머리 7강구 경계 지점까지 가가 여라도 어찌 파볼 건데 이것도 지금 차단이 되어 있어요. 결국은 뭐냐? 7강구, 5강구의 일부 지역은 못한다. 이래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지? 그렇다고 지금 이 시점에 괜히 들쑤시가지고 일본이 갑자기 눈치를 까고 발끈해가지고 와, 요거 뭐, 야들이 뭐 눈치 깐 거 아니야? 갑자기 막, 그죠? 철벽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작전을 바꾼 거죠. 작전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여기 포항 앞바다 있는데 여기가 8강구야. 이 8강구에 뭐 포항에서 뭐 한 100km? 그러면 이쪽에 처음부터 7강구로 쳐들어가면 눈치 까니까 8강구부터 시작하는 거죠. 8강구 여기에서 포항 앞바다니까 누구나 신경 써요? 아무도 신경 안 쓰죠. 그래서 어쨌든 대국민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 그래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뭐 어떤 뭐 약간 거창한
이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한 거창한 프로젝트라고 상상을 해보면 시작은 적들이 방심하지 않게 처음부터 야금야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손자분법에도 그런 게 있어요. 만청과해. 그래가지고 하늘을 속여서 바다를 걷는다. 중국에서는 전장에서는 흔히 쓰는 수법이거든요. 처음부터 적진이 바로 쳐들어가면 적들이 바로 눈치를 까니까 서서히 잠시, 그죠? 물고기들, 그죠?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얘가 바로 난리를 치잖아요. 찬물에서 집어넣어놨고 서서히 물을 데피면 고기가 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이거 뜨뜻하게 좋네 하고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전략. 그러니까 포항 앞바다 8강구에 와 여기에 엄청난 가스가 있어. 140만 억배를 되는 유전이 있어. 막 소문을 내는 거야. 그런데 소문 내라 하니까 장관이고 뭐고 그 거짓말인데 나는 싫어 안 해. 이거 뻔히 거짓말인데 나중에 내가 다 독박 쓰는데 나는 싫어 안 할 거야. 야 산업통상장관 네가 이거 해. 난 싫어. 청와대 대변인 네가 해. 아니 이거 거짓말인데 싫어. 야 그럼 총리 네가 할래. 나도 싫어. 알다. 그러면 내가 할게. 그래서 대통령이 나서서 포항 앞바다에 있다. 광고를 때리는 거죠. 그러면 이 광고를 때리고 뭔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절차라는 게 있어야 돼요. 절차. 우리가 해외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죠? 그래도 최소한의 서식, 법에 대한 어떤 절차는 따라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따르기 위해서는 한국석유공사랑 해외 유전 자원 개발을 하는 이런 업체랑 뭔가 데이터도 만들고 신빙성 있고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메이저급 업체들이 우리나라의 이런 역사 속에 숨어 있는 이런 프로젝트에 동참을 해줄 리도 없죠. 그리고 대통령이 사실은 내가 7강구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적을 속이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해줘. 그럼 이게 보안이 유지되겠어요? 다 까발려 버리지. 메이저 업체들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보안도 유지되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말을 들을 만한 사람, 그 다음에 적당한 인물 찾아야 된다. 돈만 적당히 지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연출을 해줄 배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기업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그죠? 우리가 봐도 좀 이상한 그런 사람을 섭외를 해서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거를 근거로 출발을 하는 거죠. 왜? 당연히 알겠죠.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나 뭐 언론이나 어디서 뒷조사해가지고 떠들 거라는 걸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다 알죠. 그렇지만 거기에 듣는 비난보다는 국익을 우선하자. 비난은 내가 감수할게.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자. 만약 그렇게 뭐 했다 칩시다. 이거는 저 상상이라고 했어요. 상상. 대통령한테 했다 그런 소리가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저 같으면 이러겠어요. 여기에 엄청난 자원이 있다. 일단 광고를 때리고, 그리고 나서 막 어떤 국민들의 어떤 관심이나 이런 걸 막 일깨우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죠? 노이즈 마케팅이든 뭐든 적당히 성공은 했어. 막 뉴스에 어디가 다 떠들어졌겠으니까. 문제는 당파 싸움 때문에 전부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있다. 이게 구라다. 이래 하는 게 문제죠. 근데 막 그것까지도 감수해. 어차피 안 도와줄 거다. 노론, 서론, 남인, 북인 될 거다. 그까지도 예상을 했어. 그러면 모든 비난은 내가 감수를 하겠다. 뭐 돈을 빼돌리느니 해외 자원 개발한다고 해가 돈을 펑펑 쓰느니 어쩌니 저쩌니 알았어. 그것까지도 내가 감수를 할게. 시작을 했어요. 그럼 시작을 했는데 어쩌느냐.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조사, 탐사 이런 걸 하는데 조사, 탐사는 뭐다? 일종의 그냥 대본이죠. 대본, 시나리오.
7강구로 가기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거죠. 과정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석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거를 갖다가 탐사라는 걸 해야죠. 탐사. 탐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탐상법 이런 걸 또 막 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해저를 뒤져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8강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슬금슬금 내려가는 거죠. 8강구 여기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유전이 6-109로 쭉 내려가더라. 요 동해 앞바다 제 끝까지. 그러면 결국 부산 여기 해운대가 그지 동해 그죠? 요 기점이 되겠죠. 기준점. 그러면 동해와 남해의 기준점이 여기까지 슬금슬금 내려와. 여기가 6-109. 그러면 여기에서 또 남해로 가는 거예요. 남해 여기 일대가 6-209죠. 그러면 이 유전을 탐사를 쭉 하다 보니까 이 유전 지대가 포항 앞바다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실제 따지고 보니까 호리병처럼 길게 늘어져 있더라. 그래서 6-209가 전체 매장량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 6-209가 맥이다. 하면서 계속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6-209는 뭐냐? 6-209와 509, 709는 서로 맞대어 있는 거죠. 맞붙어 있는 거. 그러면 지금 7강구는 어때요? 7강구. 7강구도 보면요. 7강구도 보면 여기 보이나요? 영상. 우리가요. 대륙붕이라는 것은 그죠? 수면에서 한 150m, 200m 그 정도죠. 그러면 얘가 바다야. 바다 수면인데 여 밑에 쭉 해가지고 대륙붕이 요래 형성돼 있어. 요래 형성돼 있으면 이게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생긴지, 이 땅속은 어떻게 생긴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 7강구 같은 경우만 해도 생긴 거는 이런 마른 목골 형상으로 지정을 해뒀는데 7강구의 면적만 해도 우리 남한 면적의 한 80% 요 정도 되는 넓이에요. 어마어마한 넓이죠. 어마어마한 넓이라는 건 결국 뭐냐? 오차가 심하다. 그리고 1970년대 그 당시 기술로 대충 지정을 해둔 거라 두리뭉실하다. 그래서 이 경계 지점이란 것은 모호하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가면 여기 6-209라고 지역해둔 이 지역 밑이 실제로는 7강구하고 쭉 다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러면 예전에는 대륙봉 해가 여기서 해저 한 150m, 200m 쭉 내려가서 작업을 더 이상 못해. 불가능해. 기술력도 없어. 했는데 지금은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게 개발이 됐죠. 해자 탐사 능력, 잠수정, 잠수함. 그죠? 우리 그 해저 터널도 만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엄청나게 개발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6-209에서 위치만 6-209 위에 해양 플랜트를 하나 짓는 거죠. 709는 안 들어갔어. 6-209에 해양 플랜트 하나 설치해가지고 여기서 파일을 박는 거예요. 쭉쭉 박아. 예전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가능하다. 계속 뚫고 들어가. 들어가면 여기에 7강구 밑에 자원이 있는 게 쉽게 해가지고요. 이런 넓이가 있어. 이런 컵에 기름이 꽉 차 있어. 빨대를 여기서 꼽나 어디서 꼽든 어쨌든 빨만 나온다는 거죠. 그런 논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바닷속에 이 매장대가 있는 709에 뭔가가 매장되어 있다 하면 이 빨대를 여기서 꼽나 어차피 뽑아먹는 거는 문제없다. 지금 기술로. 단 여기에서 꼽으면 7강구 내에 들어가니까 이게 한일협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빨대 꼽는 위치를 6-2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6-2 인접지역계에 와서 뭔가를 추진하면 일본에서 하드짝 놀라고 중국에서 이거 뭐 하는 짓이고 하고 서로 싸우겠죠. 못하게 하겠죠. 그래서 포항 앞바다에 바람잡이를 해놨고 바람몰이를 해놨고 여기에서 설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6-2까지 와서 여기에서 시추하겠다. 그러면 뒤늦게 일본에서 중국에서 발끈한다 칩시다. 그때 이미 늦은 거야. 왜? 해양 플랜트 부유물도 우리가 여기에서 파일이라도 하나 박아놓고 이러하면 이 역시도 소유권이 발생되는 거죠. 왜? 지금 국제해양법이란 게 뭐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 위에, 바다 표면 위에 해양 플랜트가 우리 구역에 떠 있고 이 상태에서요. 파이프를 쭉 내려가지고 여 밑에서 요즘은 기술이 더 발달돼서 어떻게? 예전에는 쭉 땅을 판다 생각합시다. 땅을 파는데 드릴로 빡 해가지고 일직선밖에 못 팠다면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요. 지하로 1km 쭉 내려가가지고 여기에서 요로도 팔 수가 있어. 가면 6-209로 쭉 내려가 계속 팠는데 더 이상 안 나와.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709 쪽으로 또 구멍을 파제끼면 돼요. 근데 이건 아무도 몰라. 일본이 알 거야? 아니면 중국이 알 거야?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만 시시시시 하고 있으면 돼. 요거는 누가 알아? 정부 관계자, 뭐 석유공사, 우리만 아는 거죠. 우리나라 심해, 우리나라 영토에 일본이, 중국이 들어와서 어디로 팠는지 확인해보자. 그런 말은 못 하는 거죠. 할 수도 없고, 주권 침해니까. 그래서 6-2 최고 인접한 지역에서 쭉 와서 여기서 파보고, 그게 안 되면 7강구 쪽으로 다시 또 직진 해가 뚫고 들어와서 뽑아내면 된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시나리오다. 7강구는 아예 안 돼요. 제주도를 감싸고 있는 5강구의 일부도 안 돼. 그러면 가장 근접한 루트가 6-2강구.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쇼가 필요한 거죠. 쇼. 모두를 속이기 위한 쇼. 그러면 그 쇼를 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그 배우들은 똑똑하면 안 돼요. 해양 시추 전문 업체, 메이저 업체, 호주에 있는 이런 메이저 업체를 상대로 속일 수 있냐고. 못 속이죠. 그래서 가장 만만한 1인 기업을 데리고 와서 얼굴마담으로 들러리로 돈 한 60억 줄게. 시킨 대로 연출만 해. 배우 역할 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그러면요. 일단은 일정을 이야기했어요. 시추공 1개 하는데 한 1,000억 들어요. 시추공 1개 하는데 한 1,000억. 그럼 한 5개 받겠다. 하면 한 5,000억. 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많은 돈인지 작은 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해볼만 하다 싶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어쨌거나 정부에서 올 12월 달에 석유공사가 주도해서 시추를 하겠다. 시추 탐사를 하겠다. 발표했어요. 그러면 하든 안 하든 이렇든 저렇든 여기서 뭔가가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은 하는 거야. 그죠? 한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요. 한다는 전제하에 정부의 말을 믿고 주식쟁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역사를 토론하는 게 아니고 진실 게임이 아니고 주식쟁이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막 사람들 막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올 12월 달에 석유공사가 시추 탐사를 시작합니다 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죠? 발표를 했으면 그러면 시추 탐사를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죠? 이 바닷속을 뒤져봐야 되겠죠. 바닷속에 뭐 있나, 기름 나올 만한 곳이 있나. 그냥 지간이 좋은 명당 찾아다니듯이 와 여기는 뒤에는 산이 있고 계곡물이 흐르고 앞에는 뭐 더 넓은 들판이 있고 이런 데가 명당이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바다 속에 뒤져가 일반적인 기름 유전이 나오는 이런 곳의 지형은 요래요래 생겼더라. 그 주변에는 어떤 강물들이 발견이 되더라. 거기에 맞는 위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칠강구만 해도 남한 면적의 80%인데, 이 더 넓은 땅에 시추궁 하나 박는데 1,000억인데, 아무 때나 막 들쑤시가 파재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적의 선택을 해야 돼요. 최적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닷속을 뒤지고 탐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주식쟁이의 어떤 이제 상상력이 동원되는 거죠. 어쨌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탐사를 해야 된다. 그럼 탐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바닷속에 탐사를 하기 위한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주식에서는 뭐죠? 탐사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뭐냐? 웨이버스. 웨이버스는 뭐다? 지질 정보 전문 회사죠. 근데 이 웨이버스 같은 경우는 이 정부 이쪽하고 같이 공동 개발해가지고 이 해양,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그 특허권을 공동 소유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탐사를 해야 되니까, 물론요, 웨이버스 말고 웨이버스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더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가 있다 없다는 건 논할 필요가 없어. 왜? 우리는 주식쟁이는 상장된 기업에서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그 회사에 한정적으로 보는 거지. 그죠?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론했던 게, 그죠? 물론은 원래는 우리가 웨이버스를 산 것은 이거 이전부터 사뒀었죠. 다른 목적으로. 공간 정보, 그쪽 목적으로 사두고, 또 그 삼성에서 새로운 공장을 막 짓고 그렇게 할 때, 이 회사의 어떤 기술력, 이런 것들도 많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래 될 거야 하고 사뒀는데, 어쩌다 보니까 엄한 데서 뻥 터진 거예요. 근데, 그거 다 팔아먹었는데요. 다시 사도 된다는 거죠. 왜? 이런 과정 절차를 갈 수 있을 거다. 아니면, 저는 아직도 안 샀는데요 하면, 그런 분들은 또 사도 된다. 다 팔아먹었는데요. 예. 그러면 떨어지면 또 사면 된다. 왜? 지금 모든 언론은 이 동해바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대국민 사기다 하고 막 몰아붙이고 있어. 몰아붙이고 있으니까 주시장에서는 바로 막 급락하죠. 금요일 날 10시에 인터뷰를 시작했죠. 그 인터뷰를 딱 진행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이 관련 종목들이 다다다다다다다 다 떨어져. 막 급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뭐냐? 기사들이 방송국이고 신문이고 어디에서 에이, 역시 사기야. 막 그런 식으로 비관적으로 막 기사를 쏟아내니까 주식시장의 반응을 이렇게 해서 쫙 다 빠진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 시작도 얘네들이 쫙 빠질 수가 있어. 그러면 이거를 사기라고 보면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사기가 아니야. 할 거야. 이렇게 보는 시각이니까 다시 뭐다? 남들이 사기라 생각하고 다 던져버렸을 때 다시 재진입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죠? 일단은 그 인터뷰, 10시에 인터뷰 이전에 그 하루 앞날에 넥스트리나 휴스틸, 세아제강 이런 것들도, 그죠? 시추를 하니까 이런 게 필요하고, 그래 대해서는 송유관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상상을 했어요. 상상을 해서 사고, 급등 나오면 팔아먹고, 급등 나오면 팔아먹고, 이래 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탁탁 손을 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본 거죠. 왜 대통령이 나서서 이래 욕들어물 짓을 했을까? 가뜩이나 지지율도 엉망인데. 그런데 왜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결론을 낸 상상력은 결국은 6-209에서 7강구 쪽으로 빨대를 꽂기 위한
전초 작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싫든 좋든 12월 달에 시추 탐사를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배팅 들어가자. 결론은 그거예요. 물론요. 나는 너 생각하고 틀려. 나는 네 생각에 동의 못해. 그러면 손댈 필요 없어요. 안 해야죠.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 아마 극히 드물 거예요. 모든 언론이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사기극이라고 이거 다 그래 몰아붙여. 그게 대세야. 근데 99.9%가 그렇게 밀고 있는데 제 혼자 막 아니야 상상하다가 잘못하면 짱돌 맞아가지고 사러 들어갔다 한가 말 수도 있어. 위험하죠. 근데 저는 이번에 쫙 대국민 사기에 해가지고 쭉쭉쭉쭉 빠지면 다시 살 거야. 사는데 이제는 선별을 해야죠. 그죠? 이 테마라는 게요, 얼마나 황당한지 알아요? 이 보면요, 실제 보면 막 모든 종목이 다 급등을 해. 이거를 개발하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거면 그 한국가스공사 있고 한국석유공사가 있어. 한국석유공사랑 주식시장에 등록된 한국석유랑은 전혀 별개 다른 거죠. 주식시장에 등록된 한국석유는 아스팔트 만드는 회사야. 한국석유공사는 우리나라 공기업이고, 근데 한국석유가 막 상가를 치달리죠. 그거는 주식쟁이들이, 개인들이 무식해서 그래. 멍청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다 올라. 뭐 한국석유, 뭐 GSE, 대성에너지 막 확 다 올라. 왜? 우리나라 여기에서 140억 배럴이니까 이거 뽑아가지고 팔아먹으면 떼돈 벌 거 아니야. 근데 실제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지. 이거 한국석유에서 GSE에서 뽑아가지고 팔아먹은 거 아니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했더라도 한 10년 후에나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무지에서 일어나는 테마. 폭탄 돌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주식시장은요, 원래 멍청해요. 주식이란 게. 왜 멍청하냐? 다수의 사람들이 지 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꿈 따로, 해몽 따로.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이래 보니까 갑자기 난데없이 막 대성에너지, GSE 이런 것들이 확 올라. 그럼 누군가 그래. 와, 오늘은 보니까 LNG 테마네. LNG 테마는 일성이 반응이 좋아. 일성 냅다 사러 들어가. 그럼 일성 갖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거래가 막 늘면서 뭔가 들어와. 야, 뭐 있다. 따라 들어와. 같이 들어와. 그러니까 일성이 막 올라. 일성이 오르니까 일성 자회사, 동방성기. 야, 일성이 부야에 걸려 있는데 동방성기라고 따라 안 가겠나? 같은 그건데. 또 동방성기를 누군가 막 사러 들어와. 같이 올라. 그러니까 이 두 개 주인이 세진중공업인데. 그러니까 세진중공업이 또 팍 올라. 그런 식이라는 거죠. 주식시장은. 앙카 유적이라서, 앵카 유적. 앵카 유적이라는 회사인데, 이거 한 500원짜리인가? 그 펀드죠, 펀드. 해외 자원 개발 펀드인데, 얘가 수명이다. 얘가 그냥 해체. 지금 해체 수순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정리하는 거지. 정리 수순에 들어가 있는데, 몇 분 지났어요? 38분. 예. 조금 이따 마무리할게요. 앵카 유적이라는 이 회사 한 500 얼마짜리인데, 얘는요, 해외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펀드인데, 실제는 미국, 멕시코 그쪽에 있는 그 앵카라는 유전 지역을 개발하는 펀드예요. 근데 파보니까 그냥 민껍데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망한 거죠. 그냥 괜히 그 유전에 돈 투자했다 그냥 쫄딱 망하고 지금 파산 절차 밟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왜? 미국, 멕시코 그쪽 지역이니까. 근데 동해 유전 개발했다니까 그게 막 상가를 쳐. 그죠? 아무 일도 상관없고 곧 없어질 회사인데 그만큼 주시장은 멍청하다. 그리고 저 한국 패러럴인가 그것도 뭐 펀드 하나 더 있어요. 그것도 같이 막 반응을 일으켜. 기가 찬 거야. 황당한 거야.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은 기가 차죠. 쳐다도 안 봐. 모르는 사람은 앵카, 유전, 이래 돼 있으니까 이름이 유전이야.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가야 되니까 한국가스공사 이런 게 상가 가니까 그 다음에 난리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뜬금없이 미창 석유가 막 급등을 해. 뭐야? 하면서 낼름 팔아먹고 있어. 옆에 미창 석유, 한국 석유, 석유라고 붙어 있으니까 다 오르는 거야. 그게 주식시장의 반응이고 현실이에요. 대부분 다 그냥 멋모르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물리면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런 거죠. 그러면 진짜 그죠? 관심 있는 이제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러면 최초에는 그죠? 탐사를 할 것이고 탐사를 하고 나면 시추를 하겠죠. 시추를 하면 송유관 일단은 박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박을 때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상상하는 거, 순서를 정하는 거죠. 순서. 이 지역에 아파트 재개발을 더 한다 하면 처음부터 페인트 회사가 급등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철거를 하기 위해서 중장비가 왁 들어와 가지고 땅도 파고 건물도 막 부수고 처리하고 할 거면 그런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먼저 급등하겠죠. 그런 식으로 단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보면 지금은 뭐 시멘트 관련 주고 뭐고 뭐 온갖 들이 뒤죽박죽 해가지고 다 올랐어. 근데 시간을 두고 이제는 천천히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게 대국민 사기가 아니라고 하면. 그리고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 대통령 되고 나서 처음으로 난데없이 나와가지고 떡 한 게, 그죠? 난데없이 나와서 한 게, 동해 유전에 기름 있대. 그래 이야기를 했어. 황당하죠. 아무도 듣도 보도 못했어. 그게 뭔 소리야? 그 말은 뭐냐? 주식쟁이 생각에서 보면 세력도 매집할 시간이 없었어.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 죽여버리지. 가만히 놔두면 자연사 하는 거야. 주식이 다 빠져. 그럼 그때부터 세력이 다시 매집을 하는 거야. 매집을 해서 본격적으로 시세를 뽑아내는 거지. 4대강 때처럼. 주식시장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마라. 테마 중에서 어떤 정부 정책이다. 근데 하물며 정부 정책 중에서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테마가 쉽게 죽을까? 근데 아무도 모르게 뒤통수를 빵 쳤기 때문에 결국은 세력이 매집을 해서 다시 강력한 테마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근데 뭐다? 순서는 있을 거다. 왜? 왜 순서를 정해야 돼요? 세력이 매집을 한다는 것은 항상 팔아먹을 자신이 있을 때 매집을 하는 거예요. 팔아먹을 자신이라는 것은 적당히 언론에서 떠들어줘야 돼요. 그럼 지금 매집해가 12월 달에 제일 먼저 하는 게 탐사야. 그러면 탐사 관련 종목을 제일 먼저 매집해놨다가 이제 탐사 시작합니다. 뉴스에서 떠들면 그때 낼름 팔아먹어야죠. 탐사를 하면 그 다음에 뭐죠? 적당한 위치 찾아가지고 시추, 파이프 꼽았겠죠. 그러면 송유관 업체 이런 업체들이 선정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런 모든 것은 뭐 송유관도 준비하고 탐사도 준비하고 뭔가 하기 위해서는 베이스 캠프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베이스 캠프는 어디에 하겠어요? 포항에 여기 가장 가까운데 포항 지역에다가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역은 뭔가 만약 이게 개발되면 어쩌고 해가 들썩 서부 지역처럼 골드러시 이런 것들이 막 발생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도 벌써 막 땅값이 들썩한데요. 벌써부터 부동산 문이 막 난리도 아니래. 뜬금없이. 그래서 이 지역에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그죠? 만일 똑같은 송유관 업체, 철강 업체라 해도 요 전라도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겠어요? 포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겠어요? 물류이동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비슷한 품질이라면 결국은 이 포항에 있는 회사가 낙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러면 수많은 철강 업체들도 다 빼버리고 이 포항에 있는 업체들만 쫙 다 추려내는 거죠. 그래 거기만 보는 거야. 쭉쭉쭉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해양 플랜트를 이런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두꺼운 철판 같은 게 막 필요하겠죠. 그럼 그런 거 이제 플레이트라 그래요. 플레이트. 뭐 데크 플레이트. 근데 이 데크 플레이트 만드는 회사도 보니까 막 조사를 하다 보니까 포항에 있어. 이 회사가 여기 포항에 있었구나. 그래 보니까 또 공장이 몇 개 돼요. 이거 뭐야? 하나, 둘, 셋. 여기에 5개나 있네.
와, 근데 이게 찬밥이었어. 아, 이 회사도, 매력 있네. 그래, 막 또 찾아보니까 이 회사 회장이 포항 상공인 연합회 또 회장을 하고 있어. 그럼 어떡해요? 세력 입장에서는 가격도 싸고 바닥 끼고 있고 여기 공장 5개 있고 여기 사장이 상공인 연합회 회장도 하고 있고 와 이거 해먹기 좋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가스를 뽑아왔어. 가스를 뽑아오면 또 뭘 해야 돼요? 뽑아와서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저장을 할 수 있는 가스 저장 탱크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들도 여 인근에 있으면 그 회사를 갖다 쓰겠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운 정제 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당연히 그죠? 이런 걸 관련된 업체가 필요해. 그러면 생뚱맞게 아무 근거 없는 건설회사 쓰겠어요? 그런 회사들은 그게 뭐겠어요? 석유가스공사나 이런 쪽으로 계속 교류를 해서 석유가스공사에서 지금까지 발주해준 이력을 쭉 조사를 해보면 이름이 거론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뭐죠? 그거 찾아보라 하니까 쭉 유신을 김 PD님이 찾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인근에 회사를 막 열심히 뒤지고 가스공사 들어가서 뒤지고 석유공사 가서 입찰 내역 뒤지고 하면 리스트가 쭉 나오는 거죠. 가면 그런 업체들 하나씩 다 찾아내는 거예요. 포항에 지역에 있어야 되고 가스공사 입찰 내역, 석유공사 입찰 내역 여기서 압축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 안 해야 될 종목 이런 거 쭉 찾아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시추를 할 때도 그죠? 파이프 빡 넣어가지고 여기에서 석유를 시추하는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 막 답이 나와. 그럼 여기다 보면 부유물 여기에서 이거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 가스 저장고가 있으면 얘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 안에다가 뭔가 다른 걸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압축가스나 이런 것들이 막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이런 데 납품 이력 보니까 뭐 NK 같은 거 NK가 여기에 이래 됐구나. 그러면 얘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관련된 기술이 있는 회사는 얘밖에 없어. 국내 유일이야. 그러면 얘도 세력에 뭐 타겟이 되겠네. 그냥 막 상상을 하는 거죠. 이 파이프 박아가지고 얘를 갖다 팍 바시하고 할 때 보니까 또 막 모래가 많이 필요할 때. 지금까지 다른 어떤 이 탐사 과정 공부를 하다 모래가 필요해. 그러면 모래는 어느 업체에 봐야 되지? 그래 막 찾아보고 모래 이력 이런 거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 경북 지역 이래 보니까 그렇죠. 보강사점이 또 톡 튀어 나오는 거야. 근데 얘가 이만큼 막 뛰어 있어. 그러면 다 빼버려야 되는 거죠. 안 오르고 올랐다가 쭉 빠진다든지 막 이런 과정. 그죠? 넥스틸도 뭐라 그랬어요? 미국에다가 송유관 수출 우리나라에서 1등 업체다. 그러니까 품질 인증 마크를 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얘가 타겟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놨고 기다려보자.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상가 가잖아요. 얘가 가니까 휴시들 따라가고. 그러니까 또 세아제강이 들썩하고. 공통점 뭐다? 송유관 업체. 근데 그 불을 누가 질렀느냐? 동양철관. 근데 동양철관은 부실주야. 부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되면 큰일 난다. 이거는 독이 있는 회사야. 그러니까 동양철관은 안 사대 쳐다만 보는 거지. 얘가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그 다음 종목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동해 유전 테마는 두 가지 결론이에요. 나는 이거를 구라라 생각한다 하면 쳐다보면 안 돼. 근데 나는 이거를 믿어. 올 12월 달에 시추할 것 같아 하면 다시 덤벼들면 되는 거죠. 모든 언론에서 구라다 하고 때리 박을 때 그러면 얘가 관련 종목들이 우 급등했다 쫙 다 빠질 때 그때 나는 매수 기회로 삼겠다. 나는 믿는다. 두 가지 대응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테마를 믿어. 진실이야. 결국 시추할 것 같아. 이래 되면 이번 언론에서 팍 때리박죠. 지금 주말 동안에도 계속 구라 해가지고 열심히 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월요 시작되면 이 관련 종목들이 왁
떨어질 가능성이 많겠죠. 그리고 요걸 믿고 테마라고 2박 3일 신용, 미수 쳐서 왁 덤벼든 개인들도 많을 것이고, 그럼 얘가 쭉 떨어지면 다음 주는 적당히 보고 이 관련 종목들 옥석 고르기. 옥석은 포항 인근 지역 위주로 있는 회사들을 선별을 해서 사모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얘는 강요가 아니다. 저도 모른다. 대통령이 사기를 쳤는지, 이게 진실은 뭔지, 이 모든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저의 상상력에서 출발을 해서 믿음이죠. 그래서 이 관련 종목은 저도 사라 말은 못해요. 왜? 모든 언론이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제 같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이야기를 한다? 그냥 세상이 웃겠죠.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배팅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적당히 기회를 보고 이번에 와 폭락을 하면 다시 진입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못 믿겠어 하면 매수는 그죠? 항상 본인 선택이라 그랬죠. 그런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금도 계속 찾고 있어요. 이 방송 끝나고 또 팀원들하고 계속 또 찾아볼 거예요. 찾고 나서 또 다음 주 막 빠지든지 하면 적당한 진입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근데 어쨌든 이런 사유에서 매수를 한다. 그래서 사든 안 사든 본인 선택이다. 이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말이 길었습니다. 예,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